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정부정책 채널 TV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이에 따른 주요 복지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다양한 복지정책의 수급 기준과 혜택의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중간값으로 나누어 정한 것으로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42% 인상되어 기존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도 7.34% 인상되어 기존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위소득의 인상은 최근 몇 년간의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주요 복지 혜택 변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수급자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이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로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설정됩니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기존 대비 약 6.24% 증가한 금액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도 7.34% 인상된 76만 544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오르면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설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43만 9,109원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본인 부담금 체계를 개선하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365일을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본인 부담 차등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희귀난 지성 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하여 보호할 예정입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료 상한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임대료 상한액이 가구별로 1,000원에서 24영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수선 비용이 인상되었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의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초등학교 48만 7천원, 중학교 67만 9천원, 고등학교 76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약 5%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무상교육 대상인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에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1600cc 이하, 200만원 미만의 차량만 예외적으로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2000cc 이하, 500만원 미만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이는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일반 수급자에게 30%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보장제도 개편 및 지속 가능성 강화. 의료보장제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령화 추세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을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개편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여 진료비에 비례하는 본인부담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복지 혜택의 확대로 예상되는 수급자 증가. 2025년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약 7만 1천여 명의 새로운 수급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꼭 복지 혜택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이에 따른 주요 복지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숨겨진 복지 정보를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정책 채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